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어제 우리나라에서는 상법 개정 본회의 통과했고 이제 간밤 뉴욕에서는 미국에서는 이제 OBBB 예. 드디어 이제 하원에서 통과가 됐네요. 트럼프 대통령 이제 서명만 남았네요. 그러네요. 예. 딱 스케줄 맞췄네요. 7월 4일 그러게요. 독립기념일 날 예. 멋있게 한번 서명하고 싶어 했는데 하루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원 공화당 내에서도 다소 이렇게 표결에 네네. 갔다가 혹시나 잘못될까 싶어서 조금 보류하더니만 그래도 하루 만에 그걸 또 해결해 내네요. 218대 214. 218대 214. 예. 아슬아슬하긴 했구나. 그래도 뭐가 이렇게 지금은 이 정도면은 고용 지표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근데 앞서서 그 ADP 민간 고용하고는 또 되게 다르잖아요. 되게 다르죠. 그래서 소장님 앞서 오프닝에서 이거 뜯어봐야 된다. 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결국에 정부 고용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예. 정부 고용만 7만 3천 명이 늘었다는데 연방 정부에서는 7천 명 줄었고 네. 주정부, 지방정부에서 교육직, 교사들이 공교육 쪽이 엄청 늘었죠. 예, 6만 4천 명이 늘었다는데 예. 아니 뭐 미국의 학기가 딱히 6월 달에 뭐가 새로 시작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왔는가 싶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뭐 그러면 머스크가 도지에서 막 이렇게 해고했다는 연방정부 직원들 많다는데 그건 어떻게 됐냐 했더만 그 얘기는 아직까지 그 사람 우리도 약간 느낌은 오잖아요. 왜? 네네. 예, 해고됐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것보다 무슨 급여 지급이나 이런 게 좀 행정적으로 늦춰질 수 있어서 그 사람들은 한 10월쯤 가면 이제 완전 실업자로 분류된다나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이러나저나 딴 거보다 아니 그 고용 지표 좀 잘못 인플레는 대충 잡혔는데 고용이 악화돼야 금리 인하할 거라 해서 고용이 안 좋으면은 증시 날아갈까 했는데 좋으면 좋다고 날아가고 나쁘면 나쁘다고 올라가니 감세는 통과했다고 날아가잖아요. 예, 감세는 통과됐다고 올라가고 뭐 하니 지금은 이제 매도 치는 사람만 바보네요. 그러게요. 일단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증시도 그렇고 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또 그런 부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모셔볼게요. CMS 증권 박상준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 이사님. 예, 산뜻하게 입으셨다. 오늘 준비하신 소품은 오늘은 제가 이사님이 주인공이시라고요. 아니 소품으로 아니 근데 그 라부부는 주로 네. 애들이 쓰는 거예요. 지난번 아니요 소개하셨 그 성인들 성인들도 네, 그 연예인들도 막 들고 다니고. 네, 지하철 타면 네. 저는 이제 그런 거 유심히 좀 보거든요. 뭐 신발이나 뭐 예. 사람들 뭐 하는지. 근데 그 가방에 요새 이제 뭐 키체인 같은 거 하나씩 예. 그게 꼭 라부부가 아니더라도 그거를 뭐 단지가 좀 됐어요.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명품 가방에 그 네. 인형이라든지 이제 키링으로 다니는 네, 게 예. 있어요. 네, 예. 그런 게 이제 유행인데 거기에 이제 라부부가 딱 접목이 되면서 네, 근데 그 지난번에 제가 라부부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네. 주가는 지금은 조금 이제 횡보 구간이긴 네.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라부부의 리셀가가 좀 떨어졌다 뭐 이러면서 한 건데 네네. 제가 이제 그 한국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매일 들어가서 좀 네. 체크를 하는데 그거 지금이 좀 횡보 구간일 때가 매수 타이밍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기업이요. 네, 라부부는 이제 사실은 이제 한정판으로 팔고 추첨으로 파니까 네. 그거의 판매 증가는 이제 사실은 제한적이죠. 네. 근데 이게 본인들이 갖고 있는 다른 IP들이 있거든요, 캐릭터들. 네, 네. 그쪽도 요새 이제 신제품이 나오면 계속 솔드아웃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몰리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IP가 있는데 예. 그거 1000%면은 뭐 한 허리춤 정도까지 오는 인형이에요. 그 1000%가 100만 원이 넘는데 그것도 솔드아웃 되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선순환으로 좋은 구조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기업 이제 팜마트 말씀해주신 네, 거죠. 맞습니다. 지금 횡보 구간일 때 조금 네. 관심 있게 봐도 좋을 것 같다. 그래요. 지금 이제 뉴욕 먼저 한번 짚어보면은 뉴욕, 예. 네. 월스트리트의 그 상승 요정은 또 톱니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 한국에서는 상승 요정 따로 있습니다. 우리 머니쇼 월요일 날 나오시는 이충강 대표 네. 그래 있는데 어제 결국
10,000포인트까지 S&P 500 예. 10,000포인트까지 입에 올리더라고요. 지금 이제 뭐 한 6,280 근방인데 우리 이사님 어디까지 보세요? 미국 그래서 저는 이제 올 하반기에 네.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조- 이제 예, 지금 미국이 아니면 뭐 상반기에 나쁜 거 없었잖아요. 하반기에 그러니까 더 좋을 수도 있을 더 좋을 것 수 같다. 있다. 네, 저도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는 결국 다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이제 건다 이번에 한다. 이제 그 이 OBBB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7월 4일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게 뭐 타이밍이 딱 맞아 네, 떨어져요. 결국에는 그것까지도 해내고 하는 걸 보면 지금 남아 있는 숙제라고 하면 이번에 요거 이제 통과되면서 정치적인 입장도 굉장히 공고해진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남아 있는 숙제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관세 협정일 텐데 지금 이제 뭐 기존대로 부과하겠다 뭐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걸로 봐서는 거의 어느 정도 얘기가 좀 되고 막판에 좀 밀어붙이게 하는 중 아닌가 싶기는 해서 뭐 이제 그것만 그게 이제 뭐 조금 연장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뭔가 좀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과거의 4월 달처럼 반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걸 네. 연장하더라도 끝내 결국에는 하겠다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것들 조금 마무리되고 하면은 이제 결국에 이 감세안이 엄청나게 돈이 풀리는 거고 그렇죠. 지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그건 새로운 M2의 증가에 기여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좀 접목이 되면 여기 하반기에 좀 유동성이 많이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증시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요번에 법안이 통과되면서 결국에는 뭐 단기적으로 당장에 네. 뭐 어떤 그 돈이 들어가는 것들은 아니겠지만 이제 재정 적자 폭이 더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하원이나 이런 것도 통과제 앞두고 있거든요. 그것도 조금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뭐 새로운 국채 수요를 빨리 뚫어주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시장에서 우려하는 뭔가 미 국채 수익률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약간 조금 안정화된 상황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도 좀 저희끼리 얘기를 나눠보긴 했는데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사실 네. 그 이전에 앞서 나온 뭐 ADP 민간 고용도 그렇고 졸지도 그렇고 뭔가 좀 고용 시장 자체가 좀 둔화될 거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간밤에 나온 고용 지표를 뜯어보니까 그렇지 네. 않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민간 고용은 사실 안 좋았고 이제 주정부 차원의 고용이 좋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고용 시장 둔화 잠재적인 리스크는 좀 남아 있다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ADP 지표 자체가 예. 사실은 좀 민간 지표였었고 과거에는 그게 조금 이제 신용도가 있었는데 예. 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변동이 조금 심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ADP 자체에 대해서 이게 너무 신뢰하기는 쉽지 않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같은 변동을 보였던 시기가 꽤 있거든요. 네. 뭐 이제 계절적으로 코로나 풀린 이유는 갑자기 이제 뭐 그 호텔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그 호텔 여행 산업 이런 쪽에서 갑자기 이제 고용 증가하는 효과들로 인해서 그런 게 이제 갑자기 점프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과거에 좀 있었어가지고 애초에 어제 이제 엊그저께 이제 그게 나온 이후에 시장 반응도 사실 요거를 엄청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반응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서 그거 자체가 이제 지금 고용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고용지표는 그렇게 한번 지켜본다 치더라도 어쨌거나 고용지표 저렇게 나왔으면은 이 패드워치에서도 즉각 반응이 나왔던데 금리 인하 기대감은 확 줄어들었더라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실업률도 어제 조금 잘 그러게요.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고용 시장이 이제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뭐 ADP로 봤을 때는 갑자기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했는데 어제 이제 또 뭐 고용 지표뿐만이 아니라 실업률까지도 뭐 이제 굉장히 잘 나오다 보니까 뭐 사실 7월달에 뭐 이제 인하는 당연히 힘들 것 같고 물 건너갔네요. 9월달에도 네. 가능할 것이냐 뭐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계속 본인은 데이터를 두고 판단하겠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확실히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저 봐라 고용지표 봐라 네. 내가 그러게요. 얼마나 정치 잘하고 있냐 경제 탄탄하잖아 사람들 뭐 다 그거 하고 파월은 저 봐라 여기서 어떻게 금리를 내리냐 양쪽 다 뭐 할 말은 생기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 시적으로 계속 뭐 이런 것들을 포장하는 것들을 잘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요번에 이제 법안 사인만 앞두고 있는데 아마 오늘 사인을 할 것 같아요. 9시 네네. 안으로 오후쯤에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거 사인하고 나면은 이제 정치적인 입지를 완고히 해서 내년 11월 중간 선거까지 계속 이제 본인이 밀어붙일 것들을 엄청나게 밀어붙이겠죠.
결과가 보니까 이 OBBB 이제 감세할 법안이 공화당에서는 반대표가 두 표 나왔네요. 나름대로 최소화했네요. 그쵸. 이 두 사람은 아무리 설득해도 뭐 안된 그거 거죠. 찬성하기 힘든 두 사람이었고.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이제 그러면 머스크도 내뱉은 말이 있는데 이거 법 의회에서 통과되면 자기 신당 창당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좀 문제예요. 그게 지금 저도 이제 주변에 테슬라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도 많고, 네. 이제 테슬라를 한국에도 굉장히 이제 테슬라 주식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해보고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요번에 이제 트럼프랑 첫 번째로 한번 붙었을 때는 예. 뭐 이제 본인의 성격도 그렇고 뭐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화해를 한번 했잖아요. 네. 그래요. 정치적인 어떤 쇼였었고 어쨌든 간에 음. 한번 화해를 했는데 이번에 또 앞에서 했던 얘기를 또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신당 창당해서 낙선시키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그거는 이제 완전히 붙어보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 자체가 규제 산업인데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당연히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서 신당을 창당해가지고 뭐 맞붙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폐가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향후 며칠간 X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가 좀 초미의 관심사긴 해요. 그래서 어제 테슬라 혼자 못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주가들 예. 다 올랐는데. 예. 근데 신당을 진짜로 본인이 창당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발언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조금 진짜 위험한 수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나고 보면은 그 일론 머스크 오너 리스크가 좀 단기적인 충격에 그친 적이 또 많았기 때문에 네. 어쩌면 또 뭐 일부 투자자분들은 이런 점도 좀 감안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렇죠. 오너 리스크가 항상 이제 변동성을 엄청 키웠었고 예. 그래서 그거 좀 문제긴 하는데 그러니까 요번에 이런 신당 창당의 오너 리스크는 좀 크리티컬하긴 한 것 같거든요. 좀 다른 문제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 지금 테슬라의 주가를 떠받치고 있는 거는 자동차 판매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로봇 택시라든지 이제 그 옵티머스라든지 요 두 가지의 미래가 지금 겨우 이제 테슬라의 주가를 지금 받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요게 둘 다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라서. 근데 이제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이게 지금 어찌됐든 간에 중국에서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로봇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는데 네. 미국 입장에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미국 테슬라가 어찌됐든 이쪽에서는 압도적으로 끌고 가는 기업인데 요거를 막을 수 있겠냐라고 하지만 글쎄요. 정치라든지 어떤 사람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희도 뭐 많이 봐왔지만 그런 게 어떤 대의보다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당 창당만은 좀 지금 이 방송 보고 있다면 일론 머스크나 좀 막아줘라. 네, 간곡하게 일론 이야기하고 머스크도 싶습니다. 마음 바뀔 수 네. 있어요. 그 전에 보면은 둘이 거의 안 볼 것처럼 싸웠잖아요. 네. 네. 근데 뭐 또 지나고 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해했고 뭐 지나봐야죠 뭐. 지금 이제 좀 전에 정민 앵커의 질문은 이제 테슬라 주주의 질문이었고 네. 테슬라 한 주도 없는 저 많이 덜었어요. 많이 들어 그래도 여전히 갖고 계시잖아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네. 오케이. 그럼 이제 테슬라 주식이 없는 사람의 질문입니다. 네. 2분기 인도량 네. 뭐 어젠가 그저께 나왔잖아요. 네네. 이게 샤오미가 출시한 SUV 1시간 만에 예약 판매된 대수하고 비스무리하던데 네. 1시간 만에 그걸 갖다 분기에 인도량하고 맞먹던데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 회사가 그래서 지금 저 시가총액이 정당화 되겠느냐. 자 그러면 뻔한 얘기가 네. 야 전기차 회사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니까 테슬라는 로봇도 보고 무슨 뭐 ESS도 보고 AI도 보고 로보택시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그래도 비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사실 뭐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걸로 따지면 테슬라는 근데 항상 그랬어요. 항상. 네, 제가 기억나는 게 2013년도 뭐 그때쯤에 아마 제가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미국 주식 밤에 이제 트레이딩하고 네. 개인 고객분들하고 상담하고 그런 일도 했었거든요. 그때 기억나는 게 테슬라가 순수하게 그때는 병합, 분할 이런 거 하기 전에 $200 정도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테슬라는 한 번도 싼 적이 없었어요. 밸류에이션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숫자로 접근을 하면은 테슬라는
이제 평생 투자를 할 수가 없다. 예.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접근하면은 사실 이번에 인도렉 나왔을 때 그날 주가가 좀 올랐던 것도 결국에는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예상치보다는 괜찮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테슬라의 어떤 판매량, 자동차 회사 기존의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랑 이제 애플 대 애플로 비교를 했을 때는 테슬라는 좀 투자하기가 힘든 회사이고 결국에는 현실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미래의 어떤 그 가능성이 항상 좀 돼야 되는데 이 시기마다 테슬라 주가에 있어가지고 뭐 미래의 어떤 희망이 주가를 밀어붙이는 때가 있고 아니면 실제적으로 숫자가 잘 나와서 밀어붙이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최근 한 2년 정도는 테슬라의 마진도 굉장히 좋았었고 이제 숫자가 굉장히 잘 나왔던 시기였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꺾이기 시작을 한 거고요. 이런 시기에는 결국에는 미래의 가능성을 가지고 투자하는 분들만 접근을 할 수 있죠. 네. 전 반도체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그 원빅 뷰티풀 빌 이게 OBBB 이게 통과가 되고 이제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남은 상태인데 네. 여기에서 이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는 게 투자세액 공제가 35%로 올려져 있어요. 상향 네, 네. 조정돼 있어요. 이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액의 3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주가 흐름이 좋았거든요. 예. 반도체 섹터 어떤 식으로 또 이런 모멘텀으로 좀 이어받을 수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이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네. 초반에 이제 그 초기 그러니까 투자할 때 그 설비 투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니까 네. 결국엔 이런 세액 공제가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요번에 이제 그 요런 그 OBBB가 통과를 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대기업이라든지 제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R&D 비용이라든지 이런 투자 비용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이제 계속 받는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금이 풍부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 위주로 뭐 이제 그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상당히 이제 뭐 사이클적으로 이제 지금 최근에 올라가는 어떤 그런 사이클에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중론이잖아요. 그런 데에서 이런 세액 공제까지 같이 이제 붙으니까 이제 AI 관련돼서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도 요새 이제 반도체 쪽에서 네. 계속 좋은 뭐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제 향후에 좀 나쁘지는 않은 뭐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얘기 나온 김에 어제 삼성전자 좀 예사롭지 않던데요. 네. 외국인들이 많이 담았죠. 네. 맞아요. 외국인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게 반도체 삼성전자. 그중 삼성전자. 예. 이걸로 아예 외국인들은 보면은 뭐 현물도 현물이지만 선물 이렇게 플레이를 네.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걸로 그냥 한번 지수 확 땡기겠다는 의도가 좀 읽혀지지 않으세요? 외국인들. 아무래도 이제 상법 같은 경우에 상법 네. 개정도 통과가 됐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는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뭐 주도주들이 뭐 이제 삼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외면이 되어 외면당했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상법도 개정이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법안 통과라든지 반도체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저는 상법 개정 같은 경우가 이제 한국 증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 봤을 때 조금 많이 들어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거 뭐 어렵게 이 6만 근방에서 이거 그거 했고 지금 뭐 봐서는 한 뭐 6만 7천 어라운드에서 또 하나 뭐 이렇게 많이 이평선들이 기다리고는 있습니다만 또 공방이 많이 펼쳐졌던 레벨이고 한데 실제 한번 봐도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이번에 한번 도전할 수도 있죠. 7만 전자 트라이. 네. 전 반도체 이게 좀 개별 종목 이슈긴 합니다만 그 이번에 미국 정부가 또 그 중국에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수출 네. 제한을 해제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어떤 의미인지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뭐 시놉시스라든지 케이던스 주가가 또 올랐거든요. 네, 네, 분명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요번에 이제 그 미중 협상이 지금 거의 네. 계속 이제 되고 있고 뭐 트럼프 대통령은 몇 주 전에 이미 서명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 있는데 사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시한이 조금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조금씩 유화 이제 제스처를 좀 보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협상의 핵심에 있었던 거는 중국은 히토류나든지 그렇죠. 펜타닐 이런 게 될 예. 것 같고 미국에서는 결국엔 반도체 반도체, 규제 예. 다른 게 없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는
반도체를 완전히 풀어줄 수는 없어요, 중국에. 하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씩 풀어주면서 결국에는 이제 협상을 위해서 포석을 좀 깔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앞에서 이제 몇 주 전부터 중국에서도 이제 펜타닐에 들어가는 원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좀 내놓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둘의 협상의 그런 와중에 있는 것들 아닌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미국 증시에서 뭐 데이터독이라든지 이런 네. 기업들 주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조금 눌려있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거는 우리 국내에서도 여전히 느껴지거든요. 네. 2차 전지 뭐 튀는 거라든지 뭐가 있어서 튀는 건 아니고 네. 그동안 소외되고 눌렸던 쪽이 확실하게 가고 그렇죠. 순환매가 좀 순환매 이루어지는 성격. 거죠. 네. 예. 그러고 보니까 그 산업부 장관의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 지내셨던 거기가 이제 지명되고 네. 나니까 그날 한번 바짝 뛰었던 게 원전주 그날 또 피크였어요. 그 그렇죠. 이제 그 요즘은 이후로 이제 좀, 호재가 나오면은 그날 그냥 반영하고 더 뻗어가지 못하고 이미 다 반영돼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네. 약간 이렇게 눌렸던 종목들, 소외됐던 종목들 약간 악재다 싶은 얘기가 나와도 그냥 땡겨 올라가고 이 순환매 성격이 강하긴 강하네요. 미국이나 우리나 뭐 수급이 강하니까 이제 어느 수급이 정도 강하니까. 무시당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무시당한다. 방산주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방산주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뭐 KT 전차 이 계약도 뭐 지금 네. 이례적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어제 주가 뭐 어제 좀 약간 좀 눌림목이 있었긴 합니다만 앞서서 이제 나토 정상회의 때도 각국 그 회원들 GDP의 5%까지 방위비를 증액하기로 했다. 이거는 조금 이제 앞으로 이제 방위산업 자체 파이가 커진다라는 소식인 거고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 방산기업들 주가는 그동안 좀 쉼없이 달린 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느 정도 눌림목을 거치고 나면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호재들은 많은 것 같거든요. 맞죠. 그렇죠. 예. 이제 그 나토에서 국방비 5% 이야기를 한 거는 조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근데 사실은 원래는 나토의 계약 자체가 5%예요, 서로. 예. GDP의 5%까지는 우리가 부분에 쓰자는 건데 네. 그걸 유일하게 하고 있던 게 이제 미국밖에 없어가지고 네. 미국에서 그거를 계속 이제 걸고 넘어졌던 거죠. 이제 미국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나토 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갖고 각 국가에 스페인 빼고 다 이제 우리는 GDP의 5%까지 증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2035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말의 뒤에는 가로치고 그런 뜻이 있는 거죠. 2035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있으면 하고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거죠. 이제 10년 뒤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없을 거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하겠다는 얘기 아니고 미래 네. 얘기 미리 던져놨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10년 동안은 네. 예. 근데 이게 또 그날 스페인이 우리는 좀 거리가 멀어서 러시아랑 저희는 그 5%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러면은 앞으로 당하게 해줄게. 이제 앞으로 호되게 당할 거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를 중심으로 유럽에서는 거리상으로 GDP의 그 국방비 그 지출이 규모가 정해지거든요. 스페인은 예, 멀어요. 예, 굉장히 예. 뭐 이탈리아 이런 데는 멀다 보니까 제일 멀죠. 네, 지도상으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면은. 네, 전쟁 먼저 나도 준비하겠다 뭐 이런 건데 이번에 사실 꼼수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5%까지 하겠다고 하고 네. 그 5%에서 3.5%는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겠다라는 거고 1.5%는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프라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파주 가다 보면은 이렇게 그 동굴도 아닌데 이렇게 양옆에 이렇게 딱 되어 있고 지나가는 거 아세요? 거기 뭐 국방부 같은 거. 그 선정 옛날에 있고. 이제 탱크 네, 이렇게 탱크 오면 무너뜨리는 좀 거잖아요. 무너뜨려서 조금이라도 시간 벌자는. 그렇죠. 그 네. 6.25 때 개념이기는 한데 어찌됐든 네. 그런 것도 인프라로 칠 수 있는 그것까지도. 거잖아요. 그리고 뭐 다리, 우리 네. 탱크 같은 거 지나가려면 다리 여기다 줘야 된다 음. 하고 인프라 투자하면 돼요. 근데 그게 뭐 꼭 전쟁용이 아니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꼼수 같다라고 해서 슬슬 이제 뭐 잡아넣기는 하죠. 막 인프라 투자하는 거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국방 수요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5%로 증가를 한다는 것은 현재보다는 현저히 많다. 요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대부분의 나토 국가들이 GDP의 한 2% 정도 그러더라고요. 증가를 하기 네, 때문에 네. 굉장히 적은 상황이죠. 근데 요게 만약에 이제 실현화가 돼서 이제 막 그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방산산업 전체에 조금 좋다. 이렇게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요게 저희가 그런 거 하나는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어요. 나토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데가 굳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압박만이 순수하게 작용을 했느냐라는 것은 저희가 또 생각해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지금 유럽 자체가 러시아가 너무 강대해지고 있다라는 게 유럽에서 문제예요. 그렇다 보니까 폴란드라든지 특히 러시아라든지 독일이라든지 과거에 이제 세계대전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폴란드 같은 데는 완전 발작 버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GDP 막 증가 엄청 늘리는 거, 국방비 증가를. 그래서 유럽은 구조적으로 서로 다 국방비를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GDP 대비 5%뭐 이런 거에 대해서 큰 의미 없이 결국에는 요건 크게 계속 파이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한국의 이제 기업들이 가성비 대비 굉장히 좋다 보니까 한국의 국방 이제 저희 국방 산업도 굉장히 좋은 거고, 이 방위 산업에서 되게 중요한 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무기를 살 때 첫 번째는 나의 동맹국인가.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국 무기를 살 수는 없는 거죠. 아니 저희가 무슨 적성국은 아니지만 미국이랑 저희가 어찌 보면 이제 가까운 사이에서 중국의 무기를 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 불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로의 무기를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당연히 러시아나 다른 데 뭐 그런 데 무기 못 사요.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는 또 뭐 러시아에서 사고 하겠지만, 이제 유럽은 당연히 이제 한국이라든지 미국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밖에 무기를 살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무기는 이제 실전에서 정말 워킹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정말 평화로운 국가에서 예. 우리는 이게 무기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거 팔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실전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그 신용도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적어도 분단 국가잖아요. 휴전 국가이다 보니까 무기를 만들 때 어떤 그 실제적으로 워킹하는 게 다르다라는 뭐 이제 그런 평가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가성비로 기술적으로 따졌을 때는 한국 제품이 지금 되게 많이 어필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뭐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요번에 이제 우크라이나전이라든지 예. 뭐 이제 이스라엘전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완전히 변곡점이 조금 나와서 향후에는 이제 그런 혜택,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완전히 좀 달라질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번에 보시면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에서 되게 시끌벅적했던 게 최근에 이제 거미줄 작전이라는 걸 폈었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서 이제 그 드론을 미리 밀반입을 해서 이제 그 러시아 내에서 뛰어가지고 이제 공군기지 공격한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번에 이란 공습을 할 때 가기 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방공망을 드론으로 다 폭파시켜 놓은 이런 것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향후에는 드론이나 뭐 이제 사이버전이나 결국에는 다 이런 쪽으로 전쟁의 양상이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요. 명확한 변화의 이유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그 비행기라든지 공중전을 봤을 때 비행기랑 이제 드론이랑 훈련시키는 시간이, 드론은 4주에서 길면 12주 안에 훈련시킬 수 있고, 비행기는 2에서 3년 정도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전에서 뭐 이제 F-16이라든지 이런 거 제공해줘라 그랬었는데, 그게 바로 현장에 투입이 못 되는 게 조종사들이 없는 거예요. 조종사들까지 파견시키지 않는 한. 그래서 그 트레이닝 시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가격 측면에서도 드론 같은 경우에는 비싸도 뭐 한국 돈으로 한 10억 정도 될 텐데,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1억 달러가 넘어간다는 건데, 물론 이 자료는 좀 극단화시킨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지금 F-22잖아요. F-22 랩터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국가가 없어요.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요거 이제 그 로키드 마틴 사랑 얘기해가지고 최고의 비행기를 만들어라 랩터를 했더니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천억이 넘어야 안 돼.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거 우리 못 사겠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몇 대만 샀고 보급형으로 나온 게 F-35거든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비교를 한 건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싼 모델도 드론이랑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전쟁의 양상이 계속 이제 이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가성비적으로 따져도. 사실 이렇게 여러 국가들이 방위비 증액하게 되면은 가장 수혜를 입는 국가는 미국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미국이 아무래도 뭐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 한번 어디 갔다 오면 좋은 얘기 나오면 다 보잉 비행기 사고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인도가 될 때까지 시간 오래 걸리지만,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이 결국에는 전 세계 불락화의 정점에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무기는 결국에는 다 이제 미국 거가 제일 이제 수혜를 많이 볼 수밖에 없죠.
네, 자 지금 시각 8시 54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는 0.3%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3,126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0.2%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79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흐름 좋았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1.7%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64,900원, SK하이닉스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오름세 예상되고요. 호가는 105만 5천 원, LG에너지솔루션이 1.7%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가 31만 3천 원이고 KB금융 1.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1만 9천 원, 현대차가 0.2% 상승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1.3%가량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53,600원, 기아도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10만 1,000원. 네이버가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1.9% 내림세 예상되면서 호가는 6만 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0.7%가량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0만 1,0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오늘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각각 호가 10만 5천 원, 47,750원. HLB 보합 예상되고요. 레인보 로보틱스가 1.2%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27만 9,500원. 휴젤 1.8% 오름세 예상되고요. 호가는 38만 4천 원. 그리고 파마리서치 2% 강세가 예상됩니다. 51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펩트론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리가캠바이오 1% 약세 출발 예상되고요. 클래시스는 오름세가 예상되죠. 이제 개장까지 4분가량 남았는데 오늘 양시장 지금 오늘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세가 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어제 소장님이 삼성전자 주가 흐름 봤을 때 예. 심상치 않다란 말씀 주셨는데 예. 오늘도 아니 그 네, 뭐 우리 괜찮았군요. 그때 채팅창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삼성전자 이렇게 네. 언급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한번 열어보니까 그때 진짜 뭐 하나 마셨더만요. 뭘 마셔요? 에너지 음료 마시고 터보 엔진 딱 전환해갖고 탁 튀더라고 그 타이밍에. 그런데 아하. 보니까 느낌상 네. 요거는 시동 걸었다 싶더라고요. 어디까지 갈까요? 좀 봅시다 진짜. 맨날 6에서 놀아야 될 이유가 있나? 아니 뭐 딴 놈은 뭐 잘나서 갔나? 삼성전자만 왜 이렇게 미워해? 아니, 저도 갔으면 좋겠죠, 당연히. 저도, 그래요? 예, 저도 저 물려 있는 사람이에요. 아유. 네. 물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예. 그러면 그거 하고 이따 한번 보시죠. 아니 근데 왜 호가가 저렇게 약하지? 야간 선물 분위기로 봐서는 더 가야 되는데. 근데 또 호가하고 저희 또 다르니까. 우리 시장은 그렇잖아요. 또 맞아요. 개장하고 뚜껑 열고 맞아요. 또 다르고 그래서 이게 예. 참 호가는 그냥 진짜 호가일 뿐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근데 우리 저기 박 기사님 네. 아까 그 드론 얘기 조금만 더 드론. 들어보시죠. 네네. 요즘은 진짜 드론으로 전쟁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드론 관련해 가지고 미국 쪽에 먼저 이렇게 한번 드론 관련해서 유망한 기업 한번 짚어주시고 우리 국내에도 그럼 드론 관련해서 이렇게 하다못해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좀 지켜볼 만한 기업이 있나 싶어가지고. 일단은 예. 그 드론이 이제 전쟁이 요번에 예. 전쟁에서 드론이 많이 사용되면서 좀 양상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그쪽 수요가 좋을 것은 많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예상을 하고 있었고 요건 얘기는 나온 지는 되게 오래됐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주가에 조금 뭐 크게 반영은 안 되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6월 초에 방점을 찍은 게 트럼프 예. 대통령이 드론 방어 강화 및 산업 장려 행정명령에 서명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좀 조용히 묻혔죠. 왜냐면 예. 처음 듣는 얘기네요. 네, 그때 이제 요거 서명을 6월 초에 네. 했는데 6월 초에 했다고요? 네, 그때 뭐 갑자기 한달 이란도 전인데. 터지고 아. 뭐 이것저것 터지고 하면서 갑자기 이제 조용히 요거는 넘어갔는데 그랬구나. 네, 요게 예. 보시면 요게 좀 방점을 찍은 거예요. 보면 음. 내용에서 뭐 미국 드론 우위 확보를 하겠다 해서 골든돔 같은 얘기도 나왔고요. 이게 미국 영공 주권 회복이랑 다 관련이 되는데 요번에 이제 그 아이언돔이 사실상 뚫렸다 안 뚫렸다라는 이스라엘의 예, 아이언돔이 예. 뭐 말은 좀 많은데 사실은 이제 뚫렸다고 봐야겠죠. 이제 뭐 왜냐하면 아이언돔 이스라엘이 본인들이 혼자로 막은 게 거의 없고 미국이라든지 오는 데서 중간에 요격을 시켜줬다라는 게 중론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뚫린 핵심이 드론이거든요. 결국에는 큰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 막는데 드론은 들어올 때 너무 작고 하니까 못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보자 해서 뭐 이제 골든돔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향후에 뭐 이제 미국 국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드론을 구입을 할 때 미국산으로 해라.
이런 게 이제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DJI나 예. 이런 쪽이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나니까 네,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미국산으로 이제 우리는 하겠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 EV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한국에서도 예전에 막 많이 했었는데 뭐 이항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그 UAM 택시 있잖아요. 그 이제 에어 택시 같은 그 것들. 이항 그 한강에서 그 네, 그거 막 하고 쌀까마니 했었잖아요. 들었다 놨다 했던 네. 그 이항 네, 아직 그 회사 살아 있습니까? 그 회사 주가 좋아요. 좋아요? 미국에 오, 상장돼 오. 있는데, 네, 그때 이제 한국에서 조금 난리가 나긴 했었는데 어찌됐든 그게 뭐 기술력 자체는 있는 거. 그때는 규제 이게 아까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다 마찬가지인데 규제랑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그런 거 할 수가 없는데 요번에 이제 이 그 행정명령에 EV톨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EV톨 관련돼서 이제 이런 기구가 설립되면서 요것도 좀 빨리 풀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요번에 요걸로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면 요 정책의 핵심은 드론 미국산 사용이라 그리고 EV톨도 우리가 키우겠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고 그 그리고 내용을 이사님 네.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네.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7월 4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독립기념일 휴장 앞두고 이제 조기 폐장했죠. 현지 시간으로 이제 오후 1시 폐장을 했고 나스닥과 S&P 500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OBBB 이제 미국 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은 일단 재정 정책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 같습니다. 고용 지표 자체도 우려했던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괜찮았습니다.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 시기적으로 약간 좀 늦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은 오히려 재정적 확대에 좀 관심을 모아가는 분위기인 것 같고 오늘 양시장 출발지수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상법 개정안 통과를 했고 양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좀 숨고르는 모습이죠. 일단은 보합권 출발입니다. 코스피가 3,122, 코스닥 793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9% 올라갑니다. 64,4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0.3% 올라갑니다. 279,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합니다. 105만 원. LG에너지솔루션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2.8% 하락으로 309,500원. KB금융 소폭 하락합니다. 116,600원이고요. 현대차는 0.2% 올라갑니다. 215,0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합니다. 네이버도 소폭 오름세로 253,500원. 두산 에너빌리티 1.2% 올라갑니다. 62,700원이고요. 기아도 상승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0.2% 소폭 올라갑니다. 지금 399,000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각각 3% 안팎으로 좀 하락 흐름이 이어지는데 현재 주가는 102,600원, 46,750원. HLB가 0.4% 하락하고요. 레인보 로보틱스는 1.2% 올라갑니다. 지금 27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거래 연속 상승세고요. 휴젤이 0.2% 상승합니다. 378,000원이고 파마 리서치가 2.5%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12,000원. 펩트론도 상승하고요. 리가캠바이오는 떨어집니다. 126,100원. 클래시스가 1.6% 상승하면서 지금 현재 2%까지 올라가네요. 63,500원, 63,700원 상승 흐름 이어집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이는 섹터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로봇 AI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신규 상장 종목이 있어요. UNAI가 오늘 154%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38,300원 선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UNAI가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 일단은 뭐 온라인 빅데이터 AI 분석 전문 업체라고 하네요. 오늘 신규 상장했고 때마침 또 뭐 AI 관련해서 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밖에 이제 AI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크라우드웍스가 11% 급등하고요. 신플랫폼도 8% 강세 14,450원. BQAI가 6%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고영도 3.5% 상승, 아티스트 컴퍼니 그리고 PI 3-4%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이제 뭐 엔젤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셀바스 AI 이런 종목들이 1% 이상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로봇이라든지 AI 쪽 움직임,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 덕분에 이제 온기가 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밖에 이제
퓨리오사 AI 쪽에서는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가 2.8% 강세고요. 4x4가 7% 넘게 올라갑니다. 15,970원. 지금 나오네요. 나우 아이비가 0.7%, TS 인베스트먼트도 1%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광업체 쪽 움직임이 좀 괜찮아요. 넥스틸이 5.8% 상승 보여줍니다. 15,270원, 동양철관도 5.9% 올라가고요. 세아제강 그리고 휴스틸이 3% 이상 올라갑니다. 하이스틸 2.5% 상승 보여주고 있네요. 한국주철관은 0.5% 상승이고요. 오늘 지금 유틸리티 섹터 쪽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또 6%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전력도 지금 6% 이상 올라가요. 지금 유틸리티 섹터 내에서는 이제 한국전력이 6% 이상 상승하면서 38,200원 선, 한국가스공사가 5.8%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와, 오늘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보니까 셰일가스 쪽도 움직임이 괜찮아요. 이게 셰일가스 쪽이 이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이제 유틸리티 섹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셰일가스 쪽까지 엮여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보니까. 자,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현재 개인 투자자가 752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266억 원, 53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678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54억 원, 317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은 2원 60전 상승한 1,362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보니까 시장은 이제 보합권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 사실 어제도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예. 그러네요. 진짜 뚜껑 열어봐야 되는구나, 요새는. 또 오후 돼봐야 되고. 오후 돼봐야 되고, 그러니까요. 예. 지금 또 어제는 2차 전지 꽤나 인상적인 반등이었는데 지금은 또 오늘은 하루 만에 또 떨어져요. 또 밀리나요? 사실 이제 에코프로그룹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흘 연속 그래도 좀 반등 흐름을 보여줬었잖아요. 예. 오늘은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예. 그래요. 아까 드론 얘기 조금 더 들어야 됩니까? 네, 드론 얘기. 그냥 저기 종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종목이요? 예. 그 수혜받을 종목들을 좀 보면은 네. 이제 그 조비 에비에이션이라고 이제 요 기업 같은 경우 eVTOL 쪽에서 이제 많이 한국에서도 알고 계신 어떤 분들 계실 기업이요? 텐데 그 조비 에비에이션이라고 조비 에비에이션. 네네 그런 기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로켓랩이라든지 뭐 에어로바이런먼트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지금 수혜주로 좀 거론이 돼서 당일날 이제 6월 초에 요거 이제 성장 서명했을 때 요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많이 튄 영향이 있었고요. 조비 에비에이션이 보니까는 10.5달러.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이제 드론 분야 그리고 드론. 이제 eVTOL 분야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eVTOL이 뭐예요? eVTOL이 그 아까 에어택시. 그러니까 이게 eVTOL이 지금 화면 나오는 네, 저 맞습니다. 에어택시. 수직 이착륙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게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로 이렇게 타고 들어오잖아요. 네. 예. 이제 헬리콥터랑 비행기랑 섞어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아까 될 것 같아요. 활주로가 필요 없어요. 네, 할주로 필요 없고 수직으로 이착륙을 하는 에어택시 같은 네.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저걸로 인해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차도 많이 막히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백스도 퓨처 보면 하늘로 날아다니는 자동차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택시 같은 거부터 먼저 이제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죠. 근데 저게 이제 그 아무래도 그 운전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 자율주행까지도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저희 아내 PD가 출근하다 저거 타고 죽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그래서 규제랑 제일 아니 관련이 있는 저 거죠. 조종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자율주행이죠. 궁극적인 자율주행.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저게 5인승이거든요. 근데 이 옆으로 날개가 너무 넓어서 저 다니다가 서로 부딪히겠다. 그건 이제 그 자율주행으로 이제 항로는 잘 이제 그렇죠. 그 항로가 정해져 있죠. 보통 비행기도 이제 그렇게 운전해서 가진 않다 네. 보니까 이제 정해져 하늘길이 정해져 있겠죠. 네. 근데 저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과거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야 저거 되겠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관심이 저런 쪽은 아예 없었잖아요. 뭐 네. AI나 예. 뭐 이제 다른 핫한 섹터 많았었으니까. 근데 저쪽이 이제 기술이 조금 많이 올라왔어요. 저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많이 올라왔고 그게 발현이 됐던 게 이항이었었는데 실질적으로 뭐 규제나 이런 이슈도 많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안 됐던 거고.
지금 저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저게 지금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뭐 야 저거를 실제로 어떻게 쓸 수 있겠냐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건물들에 보면 옥상. 맨 위에 옥상에 옥상. 헬기 네, 그 있잖아요. 원래 헬기. 거기를 이제 건물들이랑 같이 조율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착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하면서 거기에서 내려주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아마 첫 시작은 이제 도심하고 공항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이착륙이 제일 좋다 보니까 그리고 공항에 가는 시간을 저걸로 확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걸로 전에 무슨 드라마였죠? 보면은 그 뭐 재벌 걷던데 저 타고 오다가 낙하산 타고 그 건물 옥상에 그- 뛰내렸잖아요. 저건가? 그러면 관련주로 또 송중기- 낙하산 제조 회사도 한번 그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 참네. 지금 예능 방송 같아요. 아니 근데 이 조비 에비에이션 한번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2021년 여름에 8월에 약 14불, 15불 지금 아니야. 예, 지금 근처 한 10불 근처에서 하다가 그때 뭐 한 14불까지도 치고 나서는 퉁퉁퉁 하면서 다시 올라가는데 네. 변동성이 굉장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적자인 기업이기도 하고요. 적자인 기업이라서. 그리고 이게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느냐. 과거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야 우리가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퇴근할 때 이거 타고 다닐 거야. 이제 지하철 9호선 안 타도 돼. 막 이런 이야기 나오고 사회적으로 분위기 막 조성되면 주가가 뜨는 거예요. 또 갑자기 이런 거 뜰것 그 생각보다 같은데. 그 시기가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요번에 이제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첫 에어택시를 인도를 했어요. 오. 며칠 전에. 그러면서 이제 주가 11% 올랐었고 이제 시험 운행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본인들이 좀 받아들이는 게 있는데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두바이 국제공항을 포함해가지고 그쪽에서도 이제 4군데 이제 그런 기지를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부다비 정부랑도 이제 세계부처랑 협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이제 실제 될 거다. 거기는 사막이니까 떨어져도 이거 농담이니까. 근데 아니 그거는 이제 농담인데. 눈물 날 것 네, 같아요. 너무 그 중동에서 아유, 참네. 이제 본인들이 AI 쪽에 지금 늦다 보니까 AI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받아들인 수용도가 이제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동에서 처음으로 이제 실제 시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이제는 매출이 좀 발생하는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요게 시속이 330km 정도 나와요. 그리고 최대 거리는 배터리 한 번에 250km 정도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빠른 이동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게 지금 프로펠러 많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예. 헬리콥터 대비해서 100배 정도 조용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래요? 것들을 좀 소형화 시켜가지고. 헬리콥터는 근처에 사람이 서 있기도 힘들잖아요. 헬리콥터는 네. 예전에 저 군대에 있을 때 그 제가 GOP에 있을 때 부식물 한번 그 시누쿠에서 받은 적 있거든요. 네. 그때 진짜 못 모르고 이거 앞에 가서 이거 막 이렇게 여기라고 이거 하다 돌 다 맞고 앞에 뭘 맞아 돌. 돌 다 맞고 헬기 프로펠러를 안 멈춘 채로 서 있었어 제 앞에. 네. 그 제가 이렇게 뛰어가는데 직진으로 못 뛰어가겠더라고요. 그쵸, 휘청, 이렇게 휘청, 휘청 옆으로 네. 가는데 그때 정말 놀라웠던 거는 조종사분께서 나오셔가지고 그 바람 그렇게 센데 서가지고 소면 보시는데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이제 제가 그것만 기억이 좀 나는데 어쨌든 헬리콥터는 그렇게 이제 가까이 못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프로펠러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도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는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이 심했지만 지금은 매출처가 이제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기술력은 전 세계에서 조비 에비에이션이 제일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밀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산업 규제가 완화가 되고 매출처가 생기는 그런 변곡점에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좀 너무 요새 좀 시장이 계속 쉼없이 달리니까 너무 안일했나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전부 음전해버렸네. 외국인은 팔고 있고. 말 나온 김에 이거 한때 우리 또 UAM, U가 얼반 에어 모빌리티 뭐 이런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도시에서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네, 그게 UAM 뭐 그렇게 했는데 한때 그것도 테마 줄 네. 비슷하게 막 맞습니다. 그거 했잖아요. 요즘은 저거구나 관련주가 나오고 있구나. 저기서 실제 저것과 관련한 매출 나오는 데가 있나요, 우리나라?
지금은 아직은? UAM은 조비 에이비에이션이 이제 이 기업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기업이 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기술력이 내는 거 선도에 예. 있거든요. 여기도 매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 여기도 안 나오는 상황에? 요거는 거의 이제 초기에 있는 산업이다. 근데 아. 이제 산업 규제가 풀렸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빠르게 좀 발전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중국 쪽도 이쪽이 되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들도 좀 박차를 올릴 수밖에 없다. 앞서 저희 그 얘기도 했었어요. 그 에어로바이런먼트? 네네. 네. 그거는 이제 그 드론 기업이죠. 드론 기업. 요 기업이 사실은 가시적으로 지금 더 투자하기에는 좀 적합할 수 있는데 그래요? 예. 이 기업이 최근에 주가가 이제 조금 상승세에 있다가 이제 최근에 조금 많이 오른 게 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네. 주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자폭 드론이라든지 뭐 방어 시스템이라 사이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주로 이제 그 사용을 하는 기업인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드론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뭐 이제 위에 가장 큰 것들은 정찰 드론 같은 거가 될 거고요.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쳐놓은 것들이 요번에 이제 우크라이나전에서도 활용이 좀 많이 됐었던 자폭 드론. 저런 거는 뭐 핸드백 크기 뭐 이러니까 거의 이제 그 막기가 힘들죠. 그래서 저런 자폭 드론들을 이제 하는 기업인데 뭐 2024년도부터 해가지고 미 국방부랑 계약을 네. 계속 체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 이 매출을 보면은 미국에서 48%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요. 네. 우크라이나에서 18%가 최근에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유럽이 24%인데 그러면 우크라이나도 유럽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서 치면 네. 유럽의 매출이 4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10% 빼고는 미국하고 유럽이 가장 큰 시장인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게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서명에서 이 드론을 앞으로 미국의 국방부에서 드론을 살 때 다 미국산으로 할 것이다. 요게 이제 미국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48% 매출 비중이 되는 미국 시장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우리 나토에서 GDP 대비 5% 이제 증가할 것이다. 서서히 뭐 이런 네네. 이야기 했잖아요. 거기에서 로키드 마틴이라는 비행기 당연히 사겠지만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유럽에서도 드론을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중국의 드론을 사지는 않을 거잖아요. 결국에는 중국의 드론도 사겠죠. 왜냐면 유럽은 항상 이제 좀 누트럴하니까. 하지만 미국산 드론도 많이 살 거기 때문에 유럽의 매출 비중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다 호의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적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실적 발표에서 주가 떴을 때 보면은 매출이 한 14% 정도 증가를 했고요. 맨 밑에 네모나게 이제 빨간색 쳐주는 이 두 개가 뭐냐면 네. 그러니까 수주 받은 건데 돈을 이미 받은 거랑 안 받은 거예요. 돈을 받은 수주는 82% 증가했고요. 수주 받았는데 돈은 아직 안 받고 계약만 했다가 472%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뭐 하면서 드론에 대한 주문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 ASML도 비슷한데 ASML도 과거에 이제 주가 한창 잘 갈 때 보면 수주발로 거의 갔거든요. 네. 실질적인 매출은 걔네가 한 분기에 만들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수주가 얼마나 백로그가 얼마나 쌓여 있느냐가 중요했었는데 요것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주가 계속 몰려들어서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 회계 연도로 이제 지금 이번 분기부터 시작된 1년간 매출이 지금 그 기존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어떤 그 산업 규제면 그리고 전 세계 돌아가는 어떤 그 그 구조적인 변화에 있어서도 이제 굉장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그 드론 관련돼서는 이 기업이 좀 미국에서는 괜찮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저 짧게 로켓랩도 여쭤보고 싶은데 네. 왜냐면 이게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마찰이 있을 때 스페이스 X 좀 주춤하게 되면 로켓랩 또 반사이익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뭐 주가적으로는 당연히 그럴 수는 있는데요. 네. 이 로켓랩이랑 스페이스X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 그냥 비교는 안 돼요. 그 경쟁자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냐면 그렇죠. 네, 예. 총 발사 횟수를 보면 스페이스X는 그러니까 그 507회 누적으로 네. 발사했고요. 로켓랩은 68회 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그 발사 횟수로는 비교가 안 되고 로켓랩이 인정받는 부분은 뭐냐면 이 성공률에 있어요. 스페이스X는 99% 성공률이고요. 로켓랩은 94% 성공률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소형 위성이나 이렇게 소중하게 만든 것들을 띄우겠다고 큰 돈 들여가지고 의뢰했는데 성공률이 70%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거 소중하게 만드실 고객님의 위성 저희가 띄워드릴 수 있는데 30% 가능성으로
실패할 수는 있다. 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90몇 % 둘 다 이제 성공률이 나오는데요. 성공률이 괜찮네요. 그렇죠. 근데 이 밑으로 가면 3위가 과거에 버진 갤럭틱 이런 회사였거든요. 버진 갤럭틱 파산했잖아요. 예, 예. 버진 갤럭틱이 그 당시에 성공률이 한 60%대 나왔는데 그 누적 발사 횟수가 2~3번밖에 안 됐어요. 그 얘기는 3번 발사해서 1번, 2번 정도 성공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률이나 검증된 기술로는 스페이스X, 로켓랩이 압도적인 거예요. 그거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 건데 이 회사는 지금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이 소형 미사일 로켓을 쏘거든요. 네. 이 옆에 뉴트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하반기부터 시작할 거고요. 지금까지는 이 일렉트론만 했는데 이게 뭐냐면 한번 사이즈를 비교해 보시면요. 요 맨 오른쪽 끝에 있는 게 스타쉽이잖아요. 지금 그 스페이스X 계속 쏘고 있는 스타쉽. 그리고 중간에가 뉴트론이고 마지막이 일렉트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렉트론은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고 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이게 로켓랩이랑 스페이스X랑 경쟁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다른 스페이스X는 분야. 완전히 압도적으로 예. 큰 로켓들을 쏘는 대형 로켓들을 예. 쏘는 회사고 여기는 중형 로켓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게 강점이에요. 왜냐하면 스페이스X가 못하는 것들을 이 친구들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소형 위성이 이제 전성 시대잖아요. 예.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를 쏜 지 오래됐어요. 이미 굉장히 많은 수가 포진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전에서 사용됐고 요새 이제 아마존도 제프 베이조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스타링크 같은 거 쏘겠다 해서 엄청 쏘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이거는 스페이스X가 장악해 있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화물들을 싣고 나가잖아요. 국방부 관련된 일도 하니까. 이거는 버스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보내는 지점이 자기네가 도달하는 지점에서 다 풀어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누군가는 소형 위성을 뭐 저궤도, 중궤도, 고궤도 어딘가에 네네. 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아니 뭐 고궤도에 당연히 소형 위성 못 가겠지만 쏘고 싶은 지점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맞춤용으로 안 돼요. 근데 일렉트론은 한 고객이 나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물량이 좀 많으면 소형 로켓이니까 여기에 본인들의 물량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하는 곳을 좀 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수요가 훨씬 늘어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이 로켓랩은 규제적으로도 그러지만 꼭 보셔야 될 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소형 위성 전성 시대,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 볼 수 있고요. 예. 공급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페이스X랑 여기밖에 없는데 국가별로 이걸 포진을 보면요. 중국도 있고요. 로켓을 지금 쏘는 예. 데가. 그 중에 가장 컸던 데가 러시아예요. 어허, 근데 러시아가 그랬죠. 우크라이나 전쟁 딱 시작하고 나서 예. 사람들이 거기 다 손절했거든요. 어허. 러시아로는 통해서 못 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미국이 로켓 쏘는 데서 가장 큰 시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요는 증가했는데 예. 공급이 줄어버렸고 그리고 스페이스X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쟁자가 많이 없습니다. 로켓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로켓랩이랑 스페이스X 중에서 로켓랩이 갖고 있는 강점이 하나가 있는데 로켓랩은 발사대가 뉴질랜드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스페이스X는 저기 보스턴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둘의 차이가 뭐냐면 뉴질랜드는 허가를 잘 내줘요. 그래서 아하. 맨날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게 아니 이거 뭐 허가를 내줘야 우리가 쏘지 이렇게 너무 안 내준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은 처음에 의뢰를 하고 14일 내에 쏠 수 있어요. 미사일. 빠르네요. 네, 본인들의 발사대 2개 예, 갖고 예. 있거든요. 어.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강점들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일렉트론이 한정돼 있잖아요. 자기가 쏠 수 있는 게. 근데 수요는 증가하니까 이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가격을 올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가격을 올려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예전에 넷플릭스도 그랬듯이 쭉 올리다 보면 벽에 부딪히면 수요가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프라이스를 계속 올리는 건 한정이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큐를 늘려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복을 늘려야 되는데 그래서 뉴트론이 중요한 건데요. 이게 중형 로켓이거든요. 아까 스타쉽이랑 일렉트론 네, 사이에 네, 있었잖아요. 네, 이 중형 로켓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그 선적할 수 있는 양이 훨씬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뉴트론은 이제 그 배발한 지는 몇 년 됐는데 실패했었는데 올 하반기엔 성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올리고 있지만 이제 큐도 증가를 할 것이다. 그래서 매출이 굉장히 증가할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마진이 증가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렉트론은 지금 그 팔콘 같은 경우에 그 스페이스X는 다시 재활용 로켓 쓰잖아요. 이게 이제 마진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거든요. 일렉트론은 소형 로켓이니까 재활용 로켓을 쏘고 싶은데 추진체를 못 다니까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켓랩에서 어떤 방식을 썼냐면 이게 떨어질 때 헬리콥터로 하이제킹하는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헬리콥터로 이거를 낚아채가지고 다시 쓰겠다. 왜냐하면 네. 물에 떨어지는 네. 순간 못 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몇 번 노력을 했는데 네. 부분적으로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안 돼요. 네. 근데 뉴트론은 크잖아요. 추진체를 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마진도 증가를 합니다. 우리 그래서 진짜 로켓랩이 박 이사님도 박찬호 선수급이네. 원래 박시들이 원래 이렇게 토크팀 하시나? 지금 우리 아니, 한영이 머니쇼 플러스에 나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시간이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서 빨리 얘기해야겠다. 빨리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한영희 선수 지났어요, 전화 대기 지금 지났어요. 5분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결론은 좋다라는 거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후에 또 모셔서 들어보도록 다음에 로켓 하겠습니다. 갖고 네. 와서 한번 이야기하죠. 로켓,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또 머니쇼가 없는 토요일 오전 11시 유튜브 채널 머니랩에서 뉴욕 증시 리뷰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